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제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LA시의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 미국 내 총생산 GDP는 하반기부터 현재의 2.5%를 넘어 3%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업률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를 기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지난해부터 크게 내려갔던 가솔린 가격은 소비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We also thought there'd be a surge in consumer spending because of lower gas prices, well, people will spend on other things. That really hasn't happened. So that's where we've been sort of a little off, but I'm heartened by the fact that we had a terrific month in May for car sales. So maybe it's finally showing up in consumer spending. 캘리포니아의 경우 고용 성장률은 미 전체 평균보다 빠른 2.5%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벤처와 하이텍 위주의 산업이 활성화를 띠고 있고 레저와 숙박, 건설과 관광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도 꾸준하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같은 성장 속도는 조금씩 느려져 2017년도에 캘리포니아 실업률은 미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LA시의 경우 사실상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really don't know in a city the size and complexity of Los Angeles and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The state raising the minimum wage to $13 an hour, and it looks like that's going to happen. We'll raise the minimum wage outside of the city but within the county. And so you'll have some balancing effect. 한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등의 영향으로 고용과 생산, 소비에 걸쳐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점차 줄어 2017년도에 이르러서는 고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현저히 줄은 것으로 조사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절수 정책이 실질적인 결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시작된 강제 절수령의 기대치를 맞추기엔 아직 역부족입니다. 노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전체 물 사용량은 2013년 동기 대비 13.5%가 줄었습니다. 이는 강제 절수령이 주 전체에 시행되기 전에 나타난 성과여서 그 의미 또한 큽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한 도시는 물 사용량을 무려 38%나 줄여 주내 최고의 절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Well, fortunately or unfortunately, we had a year to practice before everybody else because last year we were the only mandatory ones in this area. Now it's everybody in the state of California. 4월 절수 수치는 수도 당국이 물 사용량 감시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입니다. 하지만 강제 절수령의 기대치인 평균 25%의 감소 수치를 맞추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올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적설량은 사상 최저치. 여기에 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캘리포니아 가정의 수도꼭지는 더욱 조여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Once it goes into July and August and it gets really hot, that's the key part because that's when that irrigation and outside use can go way up and we can't let that happen this year. 어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절수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도 요금을 2배까지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시 택시에 블랙박스가 의무적으로 장착됩니다. 사고 범죄 예방엔 도움이 되겠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아울러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 택시에 블랙박스가 의무 장착됩니다.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적합한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I think it's a really good thing because it's going to help with the traffic, it's going to stop criminals, and it's just really important for this city because you need to hear what's going on. 이번에 시행될 택시 블랙박스 장착 프로젝트에 따르면 카메라와 데이터 분석기 등이 택시 사업본부, 즉 TLC 본부와 실시간 송수신이 가능토록 설치됩니다. 운전자를 위한 경고음 장치도 장착됩니다. Forward-facing, driver-facing, and rear-facing cameras, black box recorders, and data analytics and driver alerts.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시의 비전 제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Brings down the insurance is good. I don't think that any problem for that. It is for safe for the driver also and safe for the pedestrian also everybody. 이번 블랙박스 의무장착 프로젝트는 우선은 일부 택시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질 우려가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투자를 고민 중인 시청자분 계실 텐데요. 음식업과 숙박업 그리고 학원 업종이 한국에선 이미 공급 과잉이어서 창업을 고민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공화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서비스업을 10개 업종으로 분류해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음식 숙박업은 사업체가 많이 늘어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임금 상승률이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도 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하락 추세여서 공급 초과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화와 기타 서비스업, 운수 보관업도 취약 업종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정보통신과 사업 서비스, 금융 보험 등의 업종은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취약 업종의 경우 창업 희망자에게 수익성과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11월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에 이어 1,000가구를 또 모집합니다. 이번 공급은 단독 거주 900가구, 두세 명이 같이 사는 공동거주 형태가 100가구입니다. 입주 신청 자격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고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은 최대 7,500만 원, 광역시 5,500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23일부터 사흘간 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공화영입니다. 요즘 뉴저지 지역에서 주차 대행, 발레 파킹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도난 범죄는 현격히 줄었는데요. 유독 발레 파킹 도난 사고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그제 미 뉴저지의 고급 골프장 주차장입니다. 자동차에서 청년 둘이 내립니다. 차량 절도범들입니다. 주차되어 있던 고급 승용차 2대를 잽싸게 몰고 달아납니다. 주차 대행 요원이 잠시 세워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They jump in as soon as people are looking away, or as soon as people leave the keys or the engine's running, and they're off in seconds. 호텔, 유흥업소, 백화점 등은 발레 주차 절도범들의 주요 표적입니다. 차량들이 몰리는 시간대 혼란한 틈을 악용합니다. So when they came out and told me, "Hey, we think we made a mistake and gave your car to the wrong person." 운전자와 주차장 측 사이에 도난 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The company is responsible, period. The company has to make the people whose car was given away whole again. 보험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첨단화되면서 90년대 160만 건이던 차량 도난 범죄가 지난해 70만 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발레 주차 관련 범죄는 오히려 증가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의존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조사인데요. 한국인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면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한국인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만큼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조사에서 한국인 가운데 어려울 때 의존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였습니다. OECD 평균보다 16%포인트 낮아 회원국 가운데 최저였습니다. 또 11개 지표 가운데 사회적 연계를 포함해 절반에 가까운 5개 지표에서 OECD 하위 20%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건강, 환경 등의 지표에서 36개국 가운데 30위권대에 머물렀습니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선 10점 만점에 5.8점을 줘 29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됐고 교육 부문은 가장 우수한 그룹에 들었습니다. 11개 부문을 합친 전체 순위에서 1위는 호주가 차지했고 한국은 27위로 작년보다 2단계 떨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피부암 발병률이 2배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부암 중에서도 악성도가 높은 흑색종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자외선이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흑색종으로 불리는 피부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도 뇌와 척수 등의 전이가 잘 되는 악성도가 높은 암입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8만 명이 새로 진단을 받고 9천 명이 사망합니다. 특히 25세에서 30세 사이 여성암 사망 원인 중 첫 번째입니다. It's the kind that you have to catch before it spreads. Because it spreads so fast. So fast. To places like your liver, your lungs, your brai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30년 동안 흑색종 발병률이 2배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암들의 발병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통계여서 더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흑색종의 90% 이상이 자외선 과다 노출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는데 생활 수준 향상으로 야외 활동은 늘고 있다는 겁니다. CDC는 오랜 햇빛 노출을 피하고 야외에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권고했습니다. 피부암은 한때 백인병으로 불릴 만큼 국내엔 생소한 암이었지만 요즘엔 국내에서도 매년 환자가 10%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기대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8원 2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